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는 올라가고 또 코로나 끝나고 여파로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을 갖다가 어떻게 청산하는지 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자, 뭐 이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드리고자 만드는 방송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뭐 사업을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크레딧 카드 빚 독촉도 받아본 적도 있고, 저도 뭐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나빠진 적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이게 뭐 세월 지난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크레딧은 다시 쌓기 시작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크레딧 카드나 은행 빚, 혹은 뭐 융자 빚, 이런 분들이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촉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독촉 전화 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또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화를 거는 사람은 여러분께 단 1원 한 푼 빌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쩔쩔매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빚 독촉한 사람한테 쩔쩔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1원 한 푼 빌려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분들한테 굽신굽신 대줄 필요도 없고 그분들한테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쩔쩔맬 필요도 없어요. 우선 그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빌린 주체가 은행이라든가 크레딧 카드 컴퍼니라든가 이런 곳이면 여러분이 물론 남의 돈을 갖다가 안 갚는 건 문제지만 그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컴퍼니는 여러분께 돈을 벌려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투자입니다. 그냥 그런 리스크를 항상 갖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안 갚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은행한테 너무 주의스러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돈 빌린 거, 이거 진짜 남들도 힘들게 돈 번 건데 이걸 빌려서 안 갚는다. 그건 진짜 미안하죠. 여러분들 진짜 미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인지상정이라고, 여러분께 돈 빌려주신 분들이 진짜 힘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미안하죠. 왜? 부자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또 직접 돈 빌려주신 분들이잖아요. 자, 세상을 살다 보면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비즈니스가 엉망이 된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본인이 의도치 않게 지금 빚쟁이가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빚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우선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절대 독촉 전화 오는 거에 쫄 필요 없습니다. 그 독촉 전화 건 사람은 여러분한테 1원 한 푼 빌려준 사람 아닙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좀 천천히 얘기하라. 컴다운. 네 돈 빌린 거 아니잖아, 내가. 응? 나는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화낼 필요 없어. 난 너한테 돈 빌린 적도 없고 난 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화낼 필요가 없어. 이게 나중에 가잖아요. 돈 빌린 게 오래 가면 전문적으로 이 독촉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 받아요. 근데 그거에 절대 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고 뭐 법적으로 어쩌네. 이거 크레딧 카드 안 갚는 건요 형사범 아닙니다. 민사범이에요.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 안 갑니다. 민사는 감옥에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에 쫄지 마시고요. 자, 크레딧 카드 요즘에 이자율이 뭐 무지막지합니다.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도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뭐 20 몇 퍼센트, 30% 이래요. 참 경기 좋을 때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크레딧 카드 뭐 이자율 뭐 평균 4%, 3%뭐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무이자 크레딧 카드 꽤 많았고 뭐 1년, 2년 무이자 주겠다. 그래서 한 3%, 4%짜리 크레딧 카드도 꽤 많이 있었고 그래갖고 그때는 크레딧 카드 쓰고 갚는 게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최소 20% 넘어갑니다. 이게 한국보다 더해요. 한국은 법적으로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20% 이상 못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 20%예요. 근데 미국은 30%, 35%짜리 크레딧 카드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미니멈도 안 갖고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만 지나면요. 돈이 2배가 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갖고 새끼에 붙어갖고 금방 돈이 불어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갚아 나가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가 지금 많이 문제가 있어요. 빚 갚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Debt Avalanche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사태입니다. 빚 눈사태. 이게 뭐냐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카드부터 갚아 나가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제일 높은 카드. 카드 하나가 24%, 카드 하나가 28%, 카드 하나가 35%다. 35%부터 두들겨 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24%를 갖다가 미니멈도 안 갚으면 안 되죠. 네, 미니멈이라도 갚으면 돼요. 거기 적혀 있는 뭐 한 달에 40불이면 40불, 미니멈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미니멈만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크레딧은 나빠지지 않아요. 그 미니멈만 갚으면서 제일 이자율 비싼 것만 갚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최소 미니멈은 꼭 내야 되고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제일 이자율이 높은 카드에다가 몰빵을 한 방법입니다. 자, 그 카드가 다 클리어되면 그 다음으로 이 이자율이 높은 거, 예, 이걸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거와는 정반대입니다. debt snowball. 예, 이건 뭐냐면 스노볼, 예, 눈 뭉치죠, 예. 눈덩이 굴리는 거, 예. 눈덩이는 조그맣게 굴리기 시작했고 눈사람 만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커지죠. 빚 눈덩이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잔액이 가장 적은 카드부터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진 게 5만 불짜리 카드 있고 3만 불짜리 있고 그다음에 뭐 2만 불짜리 있고 500불짜리 있고 1000불짜리 있어요. 500불짜리부터 갚아 나가는 거예요.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클리어 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게 뭐냐면 하나하나 클리어 시키면 좀 성취감이 생겨요. 아, 뭐 하나 해놨다. 그리고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다. 예, 심리적으로 유지하기 쉬워요. 그리고 독촉 전화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카드가 5개 회사인데 5개 독촉 전화 오던 게 이제 4개로 줄겠죠. 3개로 줄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뱅크럽시 파일링 하더라도 5개 해결하는 것보다 3개 해결하는 게 더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빚 낮은 것부터 갚아 나가는 거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다른 카드 갖다 전혀 안 갚으면 안 돼요. 최소 미니멈은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하나하나씩 각계 격파를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얼마큼 여유가 있나? 지금 어떤 카드가 지금 빚이 3만 불이에요. 3만 불을 1년 안에 못 갚을 것 같아. 지칠 것 같아. 한 달에 3,000불씩 못 할 것 같아.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스노볼 방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그만 것부터 갚아나가갖고 500불짜리, 그 다음에 1000불짜리, 그 다음에 2000불짜리, 그 다음에 5000불짜리 이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방식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스노볼 방식 중에 하다 보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빚이 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까 말한 아발란치 방식도 똑같아요. 어떤 카드는 지금 3만 불 빚졌어요. 네. 3만 불 빚졌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몇 달 동안 못 갚기 시작하면 예, 크레딧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벌써 나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과 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빠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카드사 고객센터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뭐 돈을 밀린 적이 없으면 예, 그동안 쭉 예, 돈을 잘 냈으니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담원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거절을 해요.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크레딧 카드 컴퍼니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캐피털 원 갖고 있는데 US뱅크 크레딧 카드 걔들은 20% 해준다더라. 자꾸 나 이러면 그냥 밸런스 트랜스퍼 하는 수밖에 없어. 예, 이런 식으로 미리 협박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건 아직 크레딧이 좋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가 있어요. 밸런스 트랜스퍼는 뭐냐면 가끔가다 여러분 카드가 딱 날라오는데 밸런스 트랜스퍼 0%. 뭐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예. 뭐 12개월 동안 0%, 18개월 혹은 24개월 동안 0% 이런 카드가 날라올 때 있어요. 그럼 다른 카드에 있는 뎁트를 갖다가 다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카드를 갖다가 잘 써먹은 게 작년에 이사 올 때 뭐 이제 냉장고, 그다음에 드라이어, 세탁기, 예, 이거 사고, 그다음에 인덕션 사고, 이럴 때 베스트바이 카드, 그다음에 홈디포 카드 다 무이자였습니다. 그래서 홈디포는 12개월 무이자였어요. 매달 한 달 200불씩 갚아 나갔습니다. 2,000불 정도로 했는데 200불이면 10달이잖아요. 예, 200불 한 180불씩 갚아 나갔어요. 그걸 미리 저는 다 정해 놓습니다. 왜? 그동안 안 갚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자가 확 붙어가요. 이자가 엄청 비싸거든. 그래서 12개월이다. 그러면 12개월 끝난 날이 언젠가 계산해서 미리 11개월 안에 다 돈을 페이오프 시킬 수 있게 미리 계산해서 은행에서 자동으로 매달 갚아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베스트바이 카드 같은 경우는 18개월을 무이자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베스트바이는 24개월 줬습니다. 예, 그것도 한 달에 80불씩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 하나가 또 4,500불인데 그 18개월 또 무이자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른 거랑 다 합쳐갖고 같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는 저는 놔둬요. 왜? 이자를 안 내니까.
무이자인데 제가 지금 미리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자가 붙는 거는 맨날 이렇게 다 갚아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밸런스 트랜스퍼 할 때 이 이체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한 3%부터 한 5%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카드가 지금 3,000불에 있는데 3,000불을 여러분이 이제 한 1년에 의해서 이게 29.9% 30%라고 치자고요. 예.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2. 몇 % 이렇게 붙으니까 한 2달 안에 갚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 카드 놔두고 갚는 게 더 나아요. 밸런스 트랜스퍼 시키잖아요. 트랜스퍼 시키면 문제가 뭐냐면 이 2달 안에 갚을 수 있는 카드인데 미리 트랜스퍼 시켜놓으면 이 트랜스퍼 2차 수수료 한 5% 붙는다? 그럼 더 손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또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밸런스 퍼 트랜스퍼 하는 카드를 갖다가 큰 카드를 갖거나 아니면 작은 카드를 갖거나 내가 계획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다. 예, 그럼 이걸 먼저 해치운다. 그런 의미에서 밸런스 트랜스퍼를 해갖고 바꿔나갈 수 있는 예,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12개월 무이자다. 그러면 뭐 몇 달 동안은 지금 미니만 내도 뭐 전혀 문제되고 없거든요. 이자가 안 붙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 좀 생각하고 지면 좋고요. 정 내가 빚더미에서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이제 debt consolidate라는 게 있어요. 예, debt consolidat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대출해 갖고 여기는 크레딧 카드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갚아주고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묶어주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신용점수가 그나마 좋을 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빚이 늘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크레딧 카드가 꽉꽉 차기 시작하면 안 돼요. 꽉꽉 찰 것 같은데 지금 길이 안 보인다. 이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크레딧 점수가 좋을 때 debt consolidate도 나와요. 안 그러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debt management plan이라고 비영리 단체 이런 데서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 혹은 이런 회사에서 카드 회사랑 합의를 해갖고 이 빚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깎아주고 그 대신 뭐 좀 빨리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점수가 깎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지금 3만 불 있다. 3만 불 꼭 다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돼요. 나 이거 진짜 갚고 싶은데 내가 한 달에 3천 불씩 낼 수 있어. 얼마까지 깎아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3천 불 낼 능력이 돼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나 한 달에 500불씩 갚을 수 있는데 얼마 깎아줄래?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3만 불인데 안 내고 있다가 요거라도 내면 어디냐 싶어갖고 그럼 2만 5천 불 해줄게. 아, 더 깎아줘. 그럼 야, 네가 한 달에 1,000불씩 내면 2만 불 해줄게. 아, 더 깎아줘. 1,000불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더 깎아줘. 야, 그러면 네가 한 달에 1,500불 내면 뭐 한 15,000불 해줄게. 아, 안 되겠는데? 그럼 2,000불에 내면 네가 2,000불에 내갖고 한 12,000불 할 테니까 6번에 나눠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신용점수는 깎입니다. 그리고 그 크레딧 어카운트는 문을 닫게 돼요. 자, 이렇게 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딜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DMP라고 찾아보시면 돼요. 예, Debt Management Plan이라고 찾아보시면 이제 비영리 단체 여러분 동네 근처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Debt Settlement라는 게 있어요. Debt Settlement는 뭐냐면 이 모든 카드 회사랑 나 챕터 11 부를 테니까 이거 부르기 전에 니들 얼마라도 받고 싶으면 나한테 깎아줘. 예, 이겁니다. 그래서 뎁 세틀먼트를 하잖아요. 예, 그럼 신용점수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게 뱅크럼시 한 거보다는 더 나아요. 신용점수 리커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이 컴퍼니를 한번 크게 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뱅크럽시 하는 거죠. 예, 뱅크럽시를 젊었을 때 하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세월이 또 금방 가요. 예, 7년 뭐 10년 금방 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2008년도에 뱅크럽시 했어요. 예, 저도 뱅크럽시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크레딧 점수 780 뭐 좋잖아요. 예, 집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그 뒤로가 중요한 거예요. 뱅크럽시 하고 나서 그 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뱅크럽시 크레딧 카드 빚 2, 3만 불 갖고 뱅크럽시에 하지 말아요. 그거 어떻게 하든가 이악 물고 갚아요. 그게 더 나아요. 근데 여러분이 빚이 뭐 50만 불, 100만 불 있다. 감당 안 된다. 예, 그럼 뱅크럽시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 평생 발목 잡힐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동안 못 벌 돈을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빚을 졌다. 그럼 뱅크럽시 할 수밖에 없어요. 뱅크럽시 하고 10년 동안 조용히 사십시오.
그냥 꾸준히 사십시오. 조그만 디파짓 카드 만들어갖고 크레딧 도로 빌트 시키고요.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5만 불 갖고 지금 뱅크럽시 한다. 그럼 전 피식 웃어요. 아니 왜 5만 불 갖고 뱅크럽시 합니까?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겨내 보세요.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우선 세틀먼트를 안 하고 자꾸 전화 걸어서 귀찮게 구는 거예요. 전화 걸어서 카드 컴퍼니에 전화 걸어요. 그게 끝까지 꽉 차잖아요. 그럼 카드 컴퍼니 그때부터는 이제 밟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끝까지 꽉 차기 전에 빨리빨리 딜을 해야 돼요. 요즘에 크레딧 카드 이자가 너무 세서 나 못 갚겠다. 나 힘들다. 요즘에 나 짭도 잘리고 너무 힘들었고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지금까지는 잘 냈는데 나 다음 달부터 못 낼 것 같아. 이자율 나 지금 이런 식으로 29.9% 주면 나 못 내. 나 미니멈만 이 돈 못 내. 이자율 좀 낮춰줘. 20%로 낮춰줘. 20%까지 안 해주겠지. 24%라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낮겠지. 미리미리 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무 금액이 크다.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딜을 해요. 금액이 작다. 각계 전투하세요. 조금씩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해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에 전화를 걸든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 전화 걸든 절대 여러분이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갑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1원 한 푼 빌려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 못 갚는다고 여러분이 미안할 필요 없어요. 뱅크럽시 한다고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은행도 당연히 그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빌렸던 돈, 남들도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예, 그거는 갚읍시다. 진짜 저도 제 주변에 저한테 돈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럼 진짜 저는 인간 취급 안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 제 돈입니다. 제가 뭐 갚습니까? 예, 은행 돈, 예,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 하다 보면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은행 돈을 갖다가 우리가 흥청망청 써갖고 말아먹었다, 그건 인성이 안 되는 문제지. 근데 여기 지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못 갚고 최후의 수단으로 뱅크럽시를 한다. 절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예, 절대 뱅크럽시 한다고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크레딧 카드 갚는 거 있죠. 예, 이거는 또 생각보다 세월 금방 가요. 예, 금방만 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몇 년 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또 언제 좋을 날 금방 옵니다. 예, 저도 30 몇 살 때 한번 그렇게 하고 와서 지금 또 멀쩡히 잘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별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돈 쓰는 습관을 갖다 바꿔야 됩니다. 예, 그달 쓸 돈만 그달 크레딧 카드로 쓰는 거지. 빚 갚는 동안은 절대 카드를 쓰면 안 돼요. 그냥 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부채 현황표도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산사태 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스노볼 굴리는 방식으로, 뭐 빚이 많은 것부터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조그만 것부터 각계 타격을 하는 방식으로 할 건가. 예, 이런 걸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뎁 아발란치의 산사태 방식으로 하면 2만 불짜리 크레딧 카드 빚이 평균 22% 이거 하면 최소 납부하면 10년을 내야 돼요. 이게 무섭죠? 예, 2만 불인데 10년을 갚아야 돼요. 미니멈만 내면 이자만 2만 5천 불 냅니다. 2만 불인데. 근데 이걸 갖다가 한 짧은 기간 동안 집중 상환하잖아요. 예, 그러면 한 10,000불에서 2만 불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크고요. 뎁스 스노볼은 이거보다는 이제 좀 절약이 좀 적긴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카드 컴퍼니한테 얘기했죠. 이 빚을 내려달라. 예, 요즘에는 뭐 29%, 30% 이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2%를 갖다가 15%로 낮추잖아요. 예, 그러면 10,000불의 빚이 있을 때 연간 700불이 절약됩니다. 꽤 크죠. 예. 그리고 밸런스 트랜스퍼 0%로 해갖고 18개월 준다. 만약에 10,000불인데 이 카드로 옮겼어요. 예. 그래서 이자가 없잖아요. 예.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한 수수료가 한 300불 정도, 예, 400불 정도 이렇게 좀 생기지만 이거 이자만 하더라도 수천 불에부터 수만 불 정도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채 통합을 시키는 거. 예,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크레딧 카드가 많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22%, 25%, 뭐 30%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다 묶어서 개인 퍼스널 론을 해갖고 10% 고정 금리를 통합하잖아요. 예, 그러면 22%짜리 카드를 갖다가 10%를 고정 금리로 통합시키면 3만 불 빚을 5년 동안 갚을 때 이자 차이만 2만 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이 좀 힘들면 Debt Management Plan, 예, DMP 신용상담 기관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금리를 한 10%부터 15% 정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달 납부액이 3, 40%더 줄고요. 3년이나 5년 안에 다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단은
세틀먼트 아니면 뱅크럽시예요. 예. 세틀먼트가 먼저죠. 예. 세틀먼트 뭐냐? 나 뱅크럽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와장창 깎아줘. 예. 2만 불인데 10,000불에 깎아줘. 버팅기는 겁니다. 예. 그 대신 신용점수는 나빠집니다. 예. 그나마 내가 뱅크럽시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거는 신용을 도로 키우는 데는 좀 더 빠른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좀 더 빨리 신용 복구를 할 수 있겠죠. 뱅크럽시는 갚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앞으로 7년, 10년 동안 뭘 하든 간에 힘들어요. 차 사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심지어 아파트 렌트 얻기도 힘들고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지금 크레딧 카드 빚은 얼마가 있습니까? 예, 평균적인 미국의 가게당 한 가정당 예, 카드 빚이 한 2만 불, 5천 불에서부터 2만 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빚이 많은 사람들은 한 3만 불에서부터 10만 불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한 몇천 불 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뭐 매달 생활비를 거의 다 크레딧 카드로 쓰기 때문에 항상 크레딧 카드에 뭐 한 2천 불, 3천 불, 예, 이 정도 있는데 총 있는 금액에 2천 불, 3천 불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예, 총 크레딧 리밋 어베러빌리티가 뭐 한 7, 8만 불 되는 데서 한 2, 3천 불 쓰는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러면 크레딧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크레딧 카드가 총 다 따져봤자 뭐 10,000불밖에 안 되는데 5,000불 있다. 예, 그러면 5,000불도 문제예요. 예, 여러분. 예. 그거는 5,000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막 갑자기 푸시를 하고 빨리 갚게 하려고 막 이자를 높이고 막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빚이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빚 독촉한 사람들 무슨 얘기하든 간에 절대 겁먹지 마시고 나중에 빚 독촉을 하다가 많이 밀리면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들이 와요. 예, 프로들이 오면 되게 무시무시한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예, 뭐 감옥에 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그럼 여러분 또박또박 말하세요. 감옥에 가게 된다고 했냐? 내가 지금 녹음해도 될까? 이 얘기 나한테 협박으로 들리는데 나 요 협박으로 니네 크레딧 카드 컴퍼니 소송 걸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말하세요. 협박 못해요. 그렇게. 예. 그거 왜 소송하면요 여러분 돈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잖아요. 뜨끔하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전화 걸지 말라고 해요. 전화 걸지 말라고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그 전화 오고 그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가 편지를 보내세요. 나한테 전화를 걸지 말고 편지를 서신으로만 빚 독촉을 해달라. 그리고 그 두 개를 갖다가 certified 메일로 갖고 보내요. 내 것도 카피만 하나 갖고 있고 certified 메일로 보내갖고 그걸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 간다? 그러면 전화 오면 그래요. 나 니네 컴퍼니에다가 certified 메일로 보냈고 그거 증거로 내 거 카피본도 certified 메일로 나한테 보낸 거 있는데 너 자꾸 전화 걸면 나 니네 컴퍼니 수할 수밖에 없어. 예,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빚진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이 흥청망청 돈 쓴 거 아니면 절대 죄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주변에 보니까 예, 이렇게 크레딧 카드 때문에 애 먹고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놈의 코로나가 원수지. 예, 코로나가 원수고요. 코로나 끝나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건 뭐 솔직히 내가 암만 트럼프 싫다 하더라도 트럼프만 욕할 수도 없어요. 왜? 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니까. 예. 코로나 동안 힘들었으니까 물가 올라가는 건 좀 당연하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관세까지 끼니까 더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소상공인들도 되게 힘든 상황이고 크레딧 카드 이자율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뭐 연준 금리만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봤자 크레딧 카드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뭐 그런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크레딧 카드 좋은데도요. 전 크레딧 카드 뭐 이자율이 뭐 20몇 퍼센트, 30%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저는 I don't care. 예. 30%는 40% 상관없어요. 그냥 그달 쓰고 그달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자를 하나도 안 내요.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자가 비싸든 말든 간에 상관도 안 해요. 상관도 안 하지만 저도 항상 이자가 싼 크레딧 카드 있어요. 0% 크레딧 카드 있어요. 뭐 밸런스 트랜스퍼 하면 0% 크레딧 카드 있는데 이런 거를 비상용으로 놔두는 거죠. 저도 갑자기 돈이 들어가요. 갑자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분할해서 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0%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가 사실 현명하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크레딧 카드가 베네핏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금 내는 거 갖다가 그 스카이패스 카드로 내요. 세금을 제가 다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좀 많이 내요. 정직하게 내야 되지만 당연히 정직하게 내야 되는 거지만 정직하게 내는 거 플러스 탈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낼 때 카드로 냅니다. 카드로 세금을 냈다가 갚아버려요.
그다음 달에 어차피 내가 내야 되는 거니까 카드를 한번 내면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표 한 장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거 잘 이용하시는 게 크레딧 카드는 진짜 잘만 이용하면 너무나 좋아요. 예, 근데 크레딧 카드에 이제 빚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너무나 크레딧 카드가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 카드나 혹은 뭐 다른 뭐 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옥죄에 있는 분들 제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절대 힘내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최후의 방법은 뭐 뱅크럽시죠. 단 몇만 불 갖고 뱅크럽시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뱅크럽시를 하시려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10년 동안 나는 이 돈을 죽었다 깨도 10년 동안이라도 못 갚겠다. 그 정도 돈이 될 때만 뱅크럽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 딱 정해드렸어요. 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딜을 해보세요. 자꾸 카드 회사에 여러분이 먼저 전화 오세요.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해줍니다. 안 된다? 슈퍼바이저 바꿔달라고 하세요. 계속 해보세요. 네, 그게 최고입니다. 덜 내는 게 최고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주말에 또 여러분 또 힘내시라고 또 이런 영상 올렸습니다. 뭐 지금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은 참 좋겠지만 많은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요 말 한마디라도 이분들 절대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요.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알았습니까? 저는 옛날에 뭐 이렇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때 뭐 그때 그렇게 제가 뭐 빚을 지고 저도 뱅크럽시를 할 줄 알았겠습니까? 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못지 않았던 게 이번에 코로나요. 아니 더함도 했지 코로나가 솔직히. 저는 그래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번 코로나 몇 년 동안도 사실 그렇게 사고를 치지 않고 잘 버텨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파이팅!